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월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임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워싱턴에 거주하고 계신 김평우 변호사의 두 번째 애국시론입니다. 제목은 윤석열 미스터리입니다. 제가 본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보수 우파 정당이라고 자타가 믿고 있는 국힘당이 탄핵 정변과 문재인 정권 밑에서 특검차장, 서울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벼락 출세를 한 윤석열이란 사람을 느닷없이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것을 보고 경악하였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극단적인 친북 좌파 선언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니던가.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등 200여 명의 애국자들을 어거지 죄명을 씌워 구속하고 감옥에 가둔 그 공으로 검찰총장까지 오른 윤석열을 보수 우파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후보로 세우다니 나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이다. 정치에 대해 산전수전 다 겪어 경험이 많고 정보도 풍부한 국힘당의 의원들이 당내의 인사들을 다 제치고 문재인의 사람을 후보로 세울 때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런데 그 많은 대한민국의 유튜버와 언론인, 정치인 중에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거나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몇 가지 가설을 세워보았다. 첫 번째 가설은 윤석열이 원래는 보수, 우파인데 검사로서의 능력이 워낙 탁월하여 역대 좌파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친북 좌파 성향이 강하다고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조차 윤회 수사 능력에 감명받아 그만의 윤회 보수, 우파, 여기 다시 그만 윤회 보수, 우파, 반공 정치 성향을 간과 내지 무시하고 서울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발탁하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말기가 되자 윤이 그 본색을 드러내어 조국 장관의 부인을 구속시켜 조국을 장관직에서 퇴임시키고 문해 검찰개혁 입법, 공수처 법안도 반대하는 등으로 문재인을 들이받아 우파 본수의 본색을 드러냈다. 윤이 자기를 출세시켜준 문재인을 과감하게 들이받는 정의감과 용기에 감명받은 대중들이 여론조사에서 윤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자 이 여론조사를 신뢰한 국힘당 의원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윤을 영입하여 대통령 후보로 세웠다. 이런 가설이다. 국힘당이 윤을 후보로 내세우는 공식적인 입장에 가장 가깝고 동시에 현재 윤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많은 보수 우파들의 한결같은 믿음이고 주장이다. 두 번째 가설은 국힘당 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내각 책임자 신봉자들이 5년 전 탄핵 정변 때 김무성 의원 등 탄핵 찬성파 의원들이 한 것처럼 국민들에게는 친북 좌파인 문재인과 불구대천의 원수인 듯이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문재인 측과 뒷거래를 하여 문재인의 충복인 윤석열을 국힘당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기로 묵계가 되었다는 가설이다. 첫 번째 가설은 얼핏 보면 가장 합리적이다. 여론조사가 앞서면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후보로 선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여론을 쫓았다고 하면 외견상으로도 민주적이다. 그러나 인기조사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인기이지 그것이 대통령 자격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방송사가 인기조사로 가공왕을 뽑는다면 몰라도 정당이 인기조사 결과로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면 이건 도저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여론조사에서 인기가 높다 하여 바로 1년 전까지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 밑에서 검찰총장하며 벼락 출세한 전력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은 고시를 9차례 보아 합격한 후에 박근혜 정부 때까지 무명의 검사였다가 문재인 정부에 와서 출세했다. 그렇다면 누가 보아도 이는 문재인과 정치 이념이 같아서 출세한 것이지 정치 이념이 문재인과 반대인데 검사의 능력이 탁월해서라고 추론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나는 불현듯 5년 전 탄핵 정변 때 문재인이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5% 이하로 떨어졌다며 그 여론에 쫓아 탄핵을 찬성하였다가 나중에 속았다고 두고두고 후회한 역사가 생각난다. 그런데 사실 나는 첫 번째 가설보다는 내각 책임제 개헌 음모론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보수, 우파 정치인들의 대다수가 자기 개인 이익을 공익보다 우선한다. 겉으로는 반공이다, 자유다, 여론이다, 애국이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진실과 속내를 감추기 위한 겉포장이고 알맹이는 철저하게 자기 일심과 가족의 출세와 부귀 영화이다. 5년 전 탄핵 정변 때도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보수 여당 의원 중 과반수가 김무성 의원을 따라서 자기 당의 대통령을 쫓아내는데 찬동하였는데 표면적으로는 박 대통령의 인기가 낮아서 도리가 없다. 무능하고 소통이 안 되는 대통령이다. 라고 구실을 붙였지만 진짜 속내는 개헌 세력이 뭉쳐서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자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번에도 국힘당 의원들 중 5년 전 탄핵 정변 때 문재인과 야합했던 권성동 의원 등이 문재인의 퇴임 후에 문해 탄핵 정변 책임을 묻지 않고 묻어주는 대신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자는 밀약을 맺고 문재인의 중견 윤석열을 후보로 여기 다시 하자는 밀약을 맺고 문재인의 충견 윤석열을 후보로 선정하고 유튜버 등 언론과 담합하여 여론몰이로 윤의 인기를 올려 윤을 후보로 만들었다는 가설이 훨씬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국힘당이 누가 보아도 수긍이 가는 보수의 상징적 인물을 후보로 선택하였더라면 이런 가설이 왜 나오겠냐? 자업자득이다. 2022년 1월 23일 김평우 변호사 대독. 둘째 소식입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 직원을 철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외무성은 러시아와의 전쟁이 임박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면서 일부 직원과 그 부양가족은 출국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외교관 가족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하고 동유럽 국가로 여행하지 말라고 권고한 후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했고 보리스 수상과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침략에 대해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가 앞으로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에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딤 프리스타이코 런던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어제 BBC와의 인터뷰에서 침공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Foreign Office released this statement. We have information that indicates the Russian government is looking to install a pro-Russian leader in Kiev as it considers whether to invade and occupy Ukraine. Do you believe that? I do believe that. It's not the first time they're trying to do so, historically, and even in recent times. And by the way, all the names you mentioned, and these people actually were helped from Ukraine to Russia, and they now reside in Russia by Russian special services. Do you actually have... 영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친모스크바 지도자들을 우크라이나 정부 수반으로 임명하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비난했습니다. 키예프에서는 2022년 1월 22일 통일의 날 소피아 광장에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든 사람들이 애국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연사들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과 나토 군사동맹을 요구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긴장 고조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제주도 근해에 집결하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우크라이나로 분산시키려는 목적도 다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로 전쟁을 하더라도 자신들이 분리할 것은 뻔하기 때문에 개전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 문제도 같이 묶어서 휴전을 제안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